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우리 여러분들을 현재 인도하고 있는 북극성, 그러니까 어떤 운명의 흐름이나 종착지를 이야기하는 그 북극성이 우리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리딩 들으시는 시점 기준으로 2개월까지의 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1번, 2번, 3번, 조커, 4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북극성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둘 다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여성의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일단 두 카드의 공통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사제의 의미는 뭐 이제 어머니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두루두루 잘 보살피고 케어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인도하는 그런 류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뭔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치열업 해준다던가 한다던가 이러한 리더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퀸 오브 완드 카드는 본인이 약간 솔선수범하는 그런 류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돕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존재로서 현재 2개월간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카드 다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깊이가 있는 카드들이에요.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정 같은 것들이 좀 있는 카드거든요. 고위여사제가 정이 없고 좀 냉랭해 보이는 이미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뿐이지 그 내면 안에서는 굉장한 소용돌이가 있는 인물이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겉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다. 겉모습이 좀 차갑거나 도도하거나 약간 강압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타인을 좀 인도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사제나 퀸 완드가 지금 여러분들의 북극성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2개월 이내에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흐름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동동거리고 이렇게
애를 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것을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편안히 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하고 본인이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리더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퀸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번아웃이 온다던가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흐름이 유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 좀 아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편안히 가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많이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내가 편안히 가고 적정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무언가 목표를 이뤄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간 실무하시다가 중간 관리자나 리더급 가시면 실무도 내가 하던 게 있으니까 못 믿어서 못 놓고 이제 관리자급이 되었으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일이 과중해지는 케이스들이 있으신데 지금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동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좀 쉬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화합해서 좋은 결과물,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위 여사제 카드도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방법을 구하고 어떤 무언가를 모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가이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같은 역할을 좀 하는 인물이거든요. 퀸 오브 완드 카드도 이 사람이 자기가 모든 영역을 다 케어할 수 없어요. 대지주의 아내를 좀 의미하고 있는 카드라서 내가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은 쉬어가면서 정신적인 활동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크기, 공동의 이익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런 거가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잘 가는 거? 잘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잘 간다가 완성도가 높게 가는 거인지 빨리 가는 거인지 뭐 본인마다 기준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잘 가기 위해서이고 이 잘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속도감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회적인 추진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버프를 받는다던가 추진력을 얻는다던가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기저가 조금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회사를 좀 예로 들자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을 막 내달리다 보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회사 내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됐다던가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던가 회사 내의 문화가 조직 문화가 안착이 좀 잘 안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 뒤에 가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지금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다지고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게 뒤에 가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른 길이 좀 열리게 될 것이고 어떤 길로 갈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특히 두 개의 펜타클 카드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균형 있게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의 외연적인 확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시스템
시스템, 통제 절차 이런 것들이 먼저 완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안착을 할 때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합의와 조율점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이끌고 나가셔야만 그게 안착이 좀 잘 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외연적인 확장이나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지표들, 재무 지표들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2개월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도약을, 더 큰 도약을 위한 밑작업들을 미리 해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쥐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확장을 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돼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이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키노 완드 카드가 나오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을 좀 잘 보여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시다 보면은 뭔가 무너지고 다시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포기를 하시기보다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변수가 좀 돌발 상황이라던가 변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짓눌려 계신다던가 진짜 하늘이 나를 안 돕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변수를 이용하고 그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대지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시켜가지고 밭을 일구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땅 하나가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 농사의 계획, 그리고 내 수확물에 대한 계획들이 좀 어그러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진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안 될 건가 보다, 내가 일이 안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를 한번 가보셔가지고 땅이 조금 더 비옥해졌다던가 지진으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었다던가 이러시면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던가 이렇게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한다던가 위기 돌파 능력 같은 것들을 좀 발휘를 하셔가지고 그걸 기회로서 삼아보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들 곁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타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입장이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북극성이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잘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했던 일,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은 남들이 안 갔던 게 아니다. 이미 가이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다. 그 가이드를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기보다는 지름길로 빠르고 쉽게 좀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기계발서를 잘 찾아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저는 그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좋은 그런 책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좀 와닿는 책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그러한 책이라던가 정보라던가 사람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내비게이션, 지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께 난해한 길, 어렵게 가는 길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북극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방향을 수립을 해주는 그런 존재인데, 자, 그러한 에너지가 좀 들어왔다. 여러분들께는 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으니까 잘 한번 이용을 해봐달라라는 이야기 카드가 전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여러분들 내년에 진짜 도약하고 성장하는 시기 도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운명의 수레바퀴 그 자체가 나타났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전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운명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운명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텐 오브 소드가 같이 나왔어요. 자, 일단 이 휠 오브 포춘이나 텐 오브 소드나 다 10번 수예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수비학에서 9가 완성이고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1과 0의 조합.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서 다른 하나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명이 지금 흐름이 과도기 좀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특히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 분들은 지금 리딩을 보시기 전에 운기 자체가 썩 좋지 않았다.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고 좀 보입니다. 물론 이 카드를 지금 리딩을 하는 시점에서 바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0월 달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2개월간이기 때문에 10, 11, 12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과도기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과거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세운이나 대운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삼재를 좀 격하게 지냈다. 뭐 이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명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괴로운 거는 이제 막바지다. 힘든 거는 이제 막바지다. 조금만 힘을 내줘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도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딱 지나가면 또 괜찮고 배를 타고 가더라도 굉장히 물살이 세고 위험한 지역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지역을 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끝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북극성의 흐름이 여러분들께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장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커다란 운명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가장 운명론적인 리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좀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근데 그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것들을 끝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 바꿔야 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나 어떤 생각의 전환,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온기가 굉장히 세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제의 변화를 촉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 진짜 너무 심하게 안 풀리는 분들 있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빠그러지고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되시는 분들, 진짜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운명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강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선회를 해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자신의 길이 아닌 곳을 가다가
일이 막히고 너무 고단해서 결국에는 직업을 바꾸거나 선회하시거나 이러실 때 일이 더 잘 풀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번 분들이 딱 그런 케이스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요게 어느 흐름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직업이나 직장을 바꿔야 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직장이 아니라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좀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지금 운명이 여러분들한테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지를 좀 눈치채실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서 생각의 전환이나 모험적인 도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 마음을 먹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겠다. 뭐 우리 얼마 전까지 그런 경험했어요. 뭐 사람들 이제 외부 활동 못하고 마스크 다 쓰고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퇴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퇴직금을 가지고 새로 회사를 창업을 하신다던가 그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좀 살리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을 좀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 북극성이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표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고단했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좀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뭔가, 선택과 집중 같은 것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들을 좀 하게 될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하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투잡으로 시작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생활이 너무 안 풀려. 자꾸 진급이 누락이 돼. 뭐 실적이 잘 안 나와.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본업을 조금 양보하고 투잡을 좀 갖게 된다던가 다른 방향성을 모색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북극성이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방향은 운명과의 싸움에서 좀 이겨내라 이런 게 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끝이 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약하고 도전하는 그곳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두 가지 이상 또는 내가 다른 곳에다 신경을 쓰니까 이 과거의 것에서 좀 더 성과가 나게 되는 그런 흐름도 여러분들께는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구설수는 다소 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계속 승진이 안 돼. 계속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나한테 주는 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와이프나 뭐 엄마 이름으로 다른 뭐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일을 좀 하게 되었다. 근데 그걸 회사에서 알게 되었다. 라고 하면 사실 구설수를 좀 탈 수 있잖아요. 너 어떻게 회사 일에 집중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인생을 그 알량한 월급으로 저당 잡은 것처럼 좀 나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쥐고 갔을 때 상대방, 직장에서는 더 좋은 제안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대립을 하고 있는 존재, 뭐 연애가 됐든 직장이 되었든 대부분은 직장인이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셨을 때 상대방한테 너무 호의적으로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가스라이팅하고 했던 존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깨고 나오셨을 때 새로운 선택을 좀 하셨을 때 오히려 그 수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좀 돌아갈 것이다. 거기에서 잡음이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쥐고 결국에는 무게추를 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시점 가셔가지고 나한테 유불리를 따지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그려나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본인 고집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내 운명이 나를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늘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었고, 내가 이게 아님을 알고 있었고, 저 방향으로 가야 됨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시고 내 내면을 들여다 보셔서 나의 자주성, 주체적인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택권, 두 가지 중에 선택권은 여러분들 손에 좀 쥐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에 대해선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잘 꼭 피워 보셔야겠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계속 상대방이나 그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나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회사 생활이실 것 같고 연애적인 부분은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가 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인으로서 자립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누차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 여러분들 인생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별거 아니니까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면 됩니다. 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대방한테 맞춰오거나 환경에 내가 나를 맞췄던 것들은 피곤해서인 것 같아요. 약간 피로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부하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부딪힐 때는 부딪혀 봐야겠죠. 약간 그러한 결단력이라던가 단호함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좀 강제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단호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마련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북극성이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슬로우 다운 투 릴렉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진짜 여러분들이 심신의 안정을 하고 가라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어요. 외부의 요건이나 조건에 내가 맞추려고 하면 내가 되게 바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들 막 내가 잘해야지, 내가 맞춰줘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멈춰서 여러분들이 좀 무게감 있게 약간 천천히 본인만의 속도로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페이스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들, 나를 좀 좋아해주는 사람들, 지지해주는 사람들, 나를 안쓰럽게 보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나 포인트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내 주변에서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나한테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주변의 것을 그동안 못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 전형적으로 가끔 안 좋은 회사나 리더 같은 사람들이 좀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진짜 능력이 좀 있고 좀 재주가 좋은 직원들을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적은 돈으로 막 네가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요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라고 이렇게 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들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바쁘게 돌려요. 굉장히 바쁘게 돌리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한다던가 아웃풋이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붙인다던가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눈이 가려져요. 당하는 본인도 아, 내가 진짜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능력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본인도 의식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번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일단 다 멈춰주시면 돼요. 일단 다 멈추고 최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열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나의 어떤 성취는 성과가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깨닫는 게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변에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 나한테 푸시를 하고 압박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맞춰주다 보면 점점 내게 없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딱 그것을 그만두고 멈춰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아름다움, 뭐 여러분들의 가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냥 그런 말을 들어왔으니까 안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선을 바꾸셔가지고 눈을 아래쪽으로 좀 향해 보세요. 바닥을 좀 향해 보시면 내가 이미 이뤄놓은 거,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법, 시작점으로 좀 삼아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를 하고 있나? 약간 지금 여러분들의 뭐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가는 부분으로 인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다. 좀 다소 바쁘다던가 내가 좀 책임져야 되는 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나 성취를 좀 내야 되고 그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축하받을 일,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더 잘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운기로 보여져요. 직업이나 직장적인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때 이직을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이직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인연수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인연수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거리감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감은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인연수를 좀 만나야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좀 인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뭐 과거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롭게 만나게 되신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내 인생에서 결혼까지 한번 두고 볼 수 있는 인연수, 연애수가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인연이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4번의 완드, 그러니까 결혼식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분명하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순순하게 풀려가는 거, 이게 될 듯 말 듯 이어지는 것들이 연애적인 부분인지 일적인 부분인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축하와 격려를 받는 운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연애수가 너무 좋은데요? 네, 연애수. 일단 지금까지 뭐 연애를 했다던가 이러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솔로예요. 또는 연애를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진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정의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도를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타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타인과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능력 같은 거, 그러니까 대화나 감정을 주고받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운기가 들어왔을 때 좀 익히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 인연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감정의 소통이에요. 뭐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던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감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이스 카드로 시작을 해서 뮤즈 카드, 이제 시작에서
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을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이모션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완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이 시작되고 그 감정이 완성되는 것까지 이 한 루트를 좀 거치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직업적인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나에게 안 맞는 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감정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것을 모든 경로를 좀 겪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내가 좌절하거나 극복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지언정 그래도 여러분들은 완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운명이 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2개의 펜타클 카드. 사실 이거는 약간 결정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좀 좋게 보면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감정의 동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안정을 조금 찾아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과 감정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태로운 줄 위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선택의 기로에 좀 있다라던가 내가 재고 따지는 게 좀 다소 있다던가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심신이 안정된 상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북극성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달성만 한다라고 하면 불안하고 갈피를 못 잡았던 마음에서 풀려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데 사실 마음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족할 만한 재물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내가 당장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안정감이 들 수는 없잖아요. 초조하고 불안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안정감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북극성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을 잘 좀 끌어가는 어떤 줄 같은 게 좀 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라고 하면 이 배에 매여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어떤 밧줄 같은 게 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그 배가 안착할 수 있는 항구라던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구분이 잘 안 되고 계신 분들은 흘러가는 그 방향성대로 간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여러분들만의 어떤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요, 약간 노력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구설이나 시비가 탄다 하더라도 좀 맞서서 싸워 이겨내서 쟁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연애운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 이제 인연이 맺어질 분이 인기가 좀 많다던가 주변에 좀 말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던가 원래 구설수를 좀 몰고 다니는 성향의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일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주변에 이제 잦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참견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관과 소신을 좀 세우셔가지고 상대방을 좀 잘 잡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요게 시간은 조금 다소 걸릴 수 있겠다. 상대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좀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일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약간 반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한다던가, 친구들이 좀 반대한다던가,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내가 조금 힘있게 이것들을 놓지 않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주변에서 왈가왈부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실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목표도 설정을 다소 높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뭐 낮고 그저 그렇게 쉽게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아니라 약간 남들이 봤을 땐 그 목표 못 이룰 것은 아닌데 약간 빠듯하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에너지도 많이 써야겠다. 라고 하시는 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좋은 거죠. 내가 노력을 많이 투입하고 공수를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남들이 왈가왈부할 만큼 어떤 좋은 것들이다. 그게 사람이 됐던 일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북극성이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에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은 지금 스트렝스 카드가 좀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내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복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물을 좀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험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보물이 귀중할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곳에 숨겨져 있거나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곳에 있겠죠. 아무나 찾지 못하도록.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재능이라던가 리소스 같은 것들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그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보물은 너무 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 먼저 포기하는 거 그것만 안 하시면 된다. 삶에 뛰어드셔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쟁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카드가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본인 내면의 어떤 리소스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귀히 여기는 걸 얻어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전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던가 나의 재능을 찾게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되었던 우리 여러분들 몸을 던져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북극성이 우리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스타 말 그대로 스타일 카드가 이렇게 딱 떠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밝게 빛나고 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이나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좀 그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뤄볼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때
단기적인 목표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내가 잘 세워져 있는 단계만 다 따르고 결과를 봤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장 큰 목표로 세웠던 무언가를 이뤄낸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 단기 목표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단기적인 지표 같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좀 들어설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께 굉장히 올바른 길이 좀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풍요의 여신이 같이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좀 편안히 갈 수 있는 운기가 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좀 배려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외모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인 운이라던가 뭔가 대의적인 목표라던가 이런 걸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쁘고 멋있고 인기를 끌고 이쪽으로 지금 운기가 트여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요거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카드 모두 다 굉장한 인기를 좀 끄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인기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인기를 요해야 되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럴 만한 운이 좀 들어와 있고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둘 다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의 인기를 활용하는 콘텐츠나 직업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둘 다 에너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실제 도화살이나 홍염살, 화개살이 있으신 분들은 인기를 끌만한 요인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릴 때부터 시달려서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업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북극성은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을 의도하고 있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진짜 인기운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열광하는 모습이 좀 있고 우리가 패배자한테 열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멋있게 승리한 사람들 또는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멋있게 패배한 사람들한테 각광하고 열망하는 그런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운이 굉장히 치솟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해놓은 성취에 조금 누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나서지 않으셨나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한 거는 네가 공치사를 받아야지. 사거나 네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네가 주목을 받아야지. 네 몫을 챙겨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인이 세워놓은 공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셨나 싶어요, 지금. 그래서 카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보람, 기쁨, 기꺼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누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좀 아셔야 된대요. 승리의 맛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 도전을 한다던가 심지어 이제 경쟁을 좀 통해서 승리를 좀 해야 되는 우리가 쉽게 하면 오디션 프로 같은 거죠. 거기에서 우승하도록 그 우승의 맛, 승리의 맛, 그게 뭐 작은 승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맛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있는 카드의 조합으로만 딱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사회적인 성취, 뭐 성공, 인기 뭐 이걸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을 때 딱 적절한 예시가 오디션 프로예요. 오디션 프로는 진짜 내가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 데뷔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실력자들이. 근데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우승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커다란 성취를 얻게 되고 인기도 재물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북극성이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운기를 잘 쓰시는 방법이 남의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남들 앞에서 나서서 내가 주도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브랜딩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싸워서 이겨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쟁에서 좀 이기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경로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남들과 싸워서 이겨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득이 안 되는 조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하고 내면의 소리, 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구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을 타야 되는 직업을 하시는 게 맞기도 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카드로만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도와 홍염, 화기를 쓰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이게 내가 드러나는 게 싫다라고 하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 작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라도 좀 풀어주시는 게 맞다. 취미가 되어도 괜찮아요. 취미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풀어주셔야겠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다 논란이 되거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내 속에서 뭔가 답답하게 쌓여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기운들은 어떤 방면으로든 해소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4번 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한다, 직장을 좀 평범하게 다니고 싶어요, 저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계속 구설을 타야 되는 인자를 갖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본인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여러분들을 두고 입방아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평범하게 행동하고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행동 비슷하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여러분들이 타인의 입방아에 굉장히 오르내릴 수 있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입방아에 오르내릴 거면 이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그걸 쓰는 직업을 선택을 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얼굴이 드러나고 유명세를 치르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콘텐츠를 하셔도 좋고, 진짜 내가 하나의 뭔가 주제를 정해서 뭐 SNS에다가 그 같은 주제로 연재를 해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방면이 되었던 좀 그것들을 풀어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요거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나가시는 게 좋으실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건 뭐 전형적으로 문화예술 계열에 계신 분들의 에너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계속 구구절절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모든 카드가 다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뒤로 숨거나 이러시기보다는 대대적으로 본인의 외모를 드러내시는 편이 분명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만의 감수성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중적인 거,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다라고 하면 나의 감수성대로, 나의 창법대로, 나의 룰대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아오면서 남들이나 환경에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좀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적응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뭔가 내면의 소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나와 있는 카드들을 좀 봤을 때는 내면에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있어요. 사부나 그거 네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바라는 거 아니잖아. 너의 모습이 아니잖아. 라고 계속 딴지를 거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안 풀어주시면 계속 그러실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리딩을 하는 거는 리딩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정도를 보고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느끼신 지는 꽤나 오래되셨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워 보시라. 그리고 뭐 콘텐츠를 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 그러니까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감수성을 좀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일을 좀 진행을 한다던가 협력이나 동업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딱 나와 있는 카드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 싱어송라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싱어송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색채가 두드러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쓴 곡을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를 잘 상상할 수가 없겠죠. 약간 그런 거, 뭐 이승윤님이라던가 약간 이런 분들의 느낌이 좀 보여요. 나와 있는 카드들로만 봤을 때는. 이승윤님은 본인이 곡을 쓰고 본인이 뭐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의 색채가 굉장히 도드라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맞춰서 곡을 쓰고 다른 사람한테 부르게 한다? 그게 언뜻 생각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쓰고 그분이 불렀으니까 그 느낌이 사는 거죠. 지금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약간 그렇다라고 좀 보여져요. 뭐 배우분들도 본인의 색채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 배역에 맞게 그 옷을 굉장히 카멜레온처럼 잘 갈아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본인의 색채가 굉장히 진하게 좀 드러나시는 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북극성이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쵸. 웨이 오브 패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닦아놓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길을 좀 개척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거기에 길을 만들 수 있음을 내면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그냥 밀림이야. 다른 사람들이 딱 쳐다봤을 때는 거긴 그냥 밀림이야.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따라 나간다. 내 내면 안에 있는 지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그게 남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색채, 본인만의 내면의 어떤 지도를 잘 따라만 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크게 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남들을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 개성이 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부를 좀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만의 길을 잘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놓아야 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요거 뭐 전형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근데 회사에서 뭔가 일이 안 되고 안 풀려가고 있어. 그래도 나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면 손 놓고 나오는 지혜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거나 못 놓고 있다던가 내가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이미 그거는 기운이 다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좀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미련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떠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미련이고 집착이죠. 그죠?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사람을 붙잡고 있거나 연애를 질질 끌고 있거나
과거 인연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미련을 못 내려놓는 거, 거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 인생에 크게 득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지나가는 시절 인연인데 여러분들이 좀 미련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감정이라던가 내가 그동안 이 인간관계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또 나는 나 스스로가 안쓰러워서, 자,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뭔가 잘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결정장애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에너지를 두 군데다 쏟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다 나눠서 쏟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잘 못 가는 거죠. 에너지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내가 무언가를 놓고 무언가를 선택을 하는 그 과단성, 결정성,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나 결정 같은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배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 북극성이 좀 여러분들께 의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를 놓고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맞는 선택으로 만들게끔 이끌어가는 저력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태롭게 이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놓고 떠나는 그러한 성숙한 인간미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다닐까 말까 다닐까 말까 이런 마음의 갈등을 끊어내고, 하나를 끊어내고,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길을 좀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본인이 정말 손에 칼을 쥐고 진취적으로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번 기회에는 좀 갖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잘 보내신다라고 하면 약간 소극적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좀 맞춰주는 삶을 살았다던가, 또는 내가 버림받을까봐, 소외당할까봐 고군분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기에서 좀 해방이 돼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모습으로서 오롯이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왜 이런 쪽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표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퀸 오브 소드 카드가 지금 손가락으로 나오고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여러분들의 삶이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결정장애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약간 그 갈래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북극성은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걸 왜 고민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방향, 인생의 경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게 답답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뭔가 어떤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얻게 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장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세상을 좀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그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알을 깨고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알을 못 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애수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못 벗어나고 있다. 과거 인연을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서 그거 신경 쓰느라 해야 될 거 못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성장하셔야 되고 더 높은 경지를 좀 이루셔야 되는데 좀 거기에 발목 잡혀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사업 일적인 부분으로 오시는 분들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지금 있는 조직이 여러분들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승승장구하실 수 있는데 더 높은 자리를 좀 성취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잘해봐야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0명 있는 회사를 좀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해봐야 나보다 잘난 임원들 보니까 사실 너무 한계가 명확해.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은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워라밸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남아있어. 약간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높은 목표나 상향을 좀 하셔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발휘를 잘하고 퍼포먼스를 좀 많이 내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내 상황이 안주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커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커져야 된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펼쳐야 된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음.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차분히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게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지금 여러분들의 북극성이 인도하고 있는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나인 오브 컵스. 그러니까 분명히 나인 오브 컵스로 가셔야 돼요. 8개의 컵에서 9개의 컵은 진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10개의 컵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지금 8개의 컵을 벗어나서 9개, 10개를 취하셔야 된다. 근데 9개, 10개는 8개의 컵이 보여주는 어떤 불안함이나 미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무언가를 크게 성취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컵의 에너지로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정서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크고 부유한 카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금전운이 굉장히 좋다. 이게 행동 방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써보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등바등 쓰는 게 아니에요. 아등바등 굉장히 집착하면서 뭔가 몰입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수월하게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께서 안달복달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특히 지금 이 회사에서 괜히 막 눈치 보면서 일을 한다던가 적당히 내가 좀 하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던가 이게 아니라 차라리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내 재능이라던가 나의 분야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맞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약속이 좀 되어 있는 것은 편안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조린다던가 집요하게 군다던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연애수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타인의 비위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본인의 어떤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을 좀 가지고 가시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어떤 취향에 다 맞춘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9개, 10개의 컵이기 때문에 특히 10개의 컵은 가정을 이루는 카드라서 실제 지금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인간관계나 연인 수가 내가 집착은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했을 때 좋은 배우자나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 그분을 좀 끝내시고 미련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본인으로서 자립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알아서 좋은 인연수는 좀 연결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이 조금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냥 본인이 본인의 삶에 충실하고 잘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둘씩 차분히 좀 해결이 돼 나가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북극성이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상상할수록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보는 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려볼수록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미래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걸 그리지 않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위주로 되는 방향으로 그려나가기 마련인데,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보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좀 써보시는 거죠.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무엇이 생길지,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력이 더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카드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언이라던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약간 미래 예언적인 말 같은 것들을 하시면 이루어지기 쉬운 타입? 그런 타입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최면을 걸듯이 그런 것들 섬세하게 한번 이미지네이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상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본인이 본인으로서 오롯이 홀로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다 잃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믿고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미래를 예쁘게 한번 잘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북극성이 어떤 것인지 좀 읽어보고 왔습니다. 어떤 인도가 나왔던 이게 여러분들 길을, 앞길을, 장래를 환하게 비춰주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